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요즘 햄버거 가게 매출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한 유명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4세 여아가 이 햄버거를 먹고 신장병에 걸렸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였는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 이 햄버거를 먹게 됐는데 햄버거를 먹기 전 이 패티가 잘 익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먹으면서도 걱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햄버거를 기피하게 되는 햄버거 포비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요, 특히 여름철에 쉽게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 톡톡 반갑습니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과 전문의 한승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햄버거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햄버거병이 정확히 뭔가요? 일단 의사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질환인데요. 이제 설명해 보자면 O157균과 같은 병원성 대장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복통이나 구토와 같은, 그리고 심하게는 혈변을 보이는 증상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출혈성 대장염이라 한답니다. 출혈성 대장염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급성으로 콩팥이 나빠진다거나 네. 빈혈이 심해진다거나 또는 혈소판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용혈성 요독 증후를 한답니다. 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사율이 보통 10에서 5% 정도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이러한 출혈성 대장염에 이은 용혈성 요독 증후이 발생한 경우를 우리가 햄버거병이라 부른답니다. 이렇게 불려진 계기를 보자면 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고 일부에서 이 출혈성 장염이 발생했고요. 또 그중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이 발생하면서 이 햄버거병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참 위험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지난달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 질환이 집단 발병한 걸로 들었습니다. 네. 이 병원성 대장염 발병 확률이 높은 편인가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80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높지는 않지만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햄버거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5세 어린이와 75세 이상 노인에게서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설사한 후에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 네. 반드시 병원에 찾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질병이 특히 여름철에 잘 발병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여름철엔 사실 음식을 통한 이 감염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식중독균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부류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세균, 두 번째가 바이러스, 세 번째가 곰팡이. 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흔한데요. 바이러스를 보자면 크게 3가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파고바이러스. 이 중에서 70% 정도는 대개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많죠. 네.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도 흔한데요. 같이 살모넬라균이나 이질균, 그리고 디피실리균이나 방금처럼 O157과 같은 치명적인 병원성 대장균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우리 주변에 이 병원성 대장균이 참 득실거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음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견상 음식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쁜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세균 중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방에서도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되도록 음식은 실온 보관을 피하고 냉동이나 냉장 보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는 잘 실천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잘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는데 혹시 외식할 때 우리가 식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식중독의 기본 3대 예방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손 씻기, 두 번째가 음식 끓여 먹기, 세 번째가 음식 익혀 먹기입니다. 요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위생 관리가 잘 된 청결한 곳을 찾는 것이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식중독 예방 정책 강화로 위생 취약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또 보강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더욱더 좋을 나위가 없겠죠. 사실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도요, 아무래도 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식중독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병원에 바로 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식중독의 가장 흔한 증상은 설사입니다. 설사가 잦아지면 아무래도 탈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또 구토나 복통, 미열이 동반되면서 동시에 탈수가 일어나면 전신 세압감이 나타난답니다. 또 가끔씩은 이제 감기처럼 미열이나 두통 또는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날 것 같고요.
또 반드시 이제 분변이나 토사물에서 혈액이 보인다거나 또는 48시간 이상 구토를 한다거나 또는 40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될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4세 여아나 원주 어린이집 뭐 이런 사례만 봐도요. 이미 그 해당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병이 발병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받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환자범위에 있어서 진단서 발급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중독에 대한 보상은 이제 반드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법을 보면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식중독 증상, 뭐 구토나 복통이나 설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서 정확한 원인 조사를 받게끔 되어 있답니다. 네. 그 밖에 여름철 우리가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한 식중독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요즘 환자가 많아지는데 냉방병이 많답니다. 아무래도 요즘 더워지기 때문에 실내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요. 이러다 보면 실내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면서 마치 감기처럼 두통이 난다거나 몸살기 또는 전신 무력감이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더우시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실외 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끔씩은 이제 적어도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어린이들 좋아하는 워터파크나 또 목욕탕 갔을 때 가끔씩 이제 오염된 물에 접촉되면서 결막염이 날 수 있고요. 이런 결막염은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슷한 사례가 아무래도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습진 같은 것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다습할수록 제습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통 심혈관 질환하면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런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땀이 많아지면서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자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발생했을 때는 일사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과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뭐 일사병, 냉방병, 뭐 심혈관 질환 등등 정말 여름철 걸리기 쉬운 질환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여름을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 과로를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오미자와 매실차 같은 신맛이 나는 음료수가 그저로 탄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육과 이런 땀샘에 있어서 수축 능력을 조절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미자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요.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봤으니까요. 이제는 여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수 앞바다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지금 소개합니다. 원, 투, 쓰리, 포.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바다로. 그렇습니다. 역시 여름하면 바다죠. 제 뒤에 보이는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요.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근데 그냥 무작정 뛰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바다를 보다 즐겁고 유쾌하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요. 떠나볼까요? 때로는 멋지게, 그래서 폼나게 여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영 못하는 바다 새내기부터 근육질 몸매 뽐내고픈 젊은 형님들, 파라솔 아래보단 역동적인 스포츠가 체질인 누님들까지 진한 바닷물 제대로 먹여드리죠. 여수의 여름바다를 200% 즐기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장마 탓에 바다도 하늘도 찌뿌드듯한 어느 평일 오전, 이런 날씨에도 바다를 즐기겠다는 이들로 접수처가 북적북적.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해양 스포츠 교실입니다. 웅천 해변과 소요트장, 박람회장까지 총 3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웬만한 종목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우고 싶은 종목을 콕 집기만 하면 강습도 공짜. 지자체와 여수의 해양 스포츠 관련 기관들이 손맞잡고 해양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주로 어떤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저희가 이제 9가지 종목들을 할 수가 있는데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그다음 카약, 고무보트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드서핑, 딩기요트, SUP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카약이나 뭐 고무보트, 생존 수영 등등 여러 가지 등들은 현장에 오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수영은 못하지만 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1인이거든요. 뒤에 보니까 저 무슨 맛조개 같은 껍질 같은 거를 끌고 막 가시는데 저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지금 패들보드 체험하는 겁니다. 아, 패들보드요? 그냥 보드 아니고요. 패들보드 맞습니다. 1950년대 니가가라 하와이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이 패들보드는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몸매 교정에는 최고의 운동.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바다 스포츠죠. 네,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계란 잡듯이 살포시 잡아주시고 찍어서 내 다리 쪽에 왔을 때 물살을 옆으로 보내주세요. J자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J. 이걸 보고 J 스트로크라고 해요. 왼쪽에서 찍어서 앞으로 밀어주세요. 아, 이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럼 보드는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 찍고 앞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패들보드에 몸을 실은 장미 씨. 그런데 몸 개그라도 한판 할 태세인데요. 근데 이게 자꾸만 육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자기 실력 생각 않고 장비 탓이 웬 말이냐. 패들보드를 처음 배울 땐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고요. 자신감이 붙은 장미 씨, 이번에는 패들보드 위에서 스탠드업? 뭐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 할 만하겠죠. 장미 씨, 오늘 좀 칭찬해. 오후 시간 100명이 넘는 강습생들이 여수 바다를 즐기기 위해 웅천 해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설명에 맞춰 이어지는 통역은 다름 아닌 중국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교포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한국의 여름 레포츠를 배우기 위해 여수를 찾은 겁니다. 우선 가장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카약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자, 이제 배운 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봐야겠죠? 혼자 혹은 2명이 한조가 되는 카약은 단 한 번만 배워도 가뿐하게 탈 수 있는 초보용 해양 스포츠. 어디서 왔어요? 싱가포르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요? 네. 우리 수영하는 팀들이 네. 오늘 이거 체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내가 나이 60 다 돼가는데 이 나이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앉아서 타셨어요? 서서 타셨어요? 네, 무릎 꿇고는 타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안 쓰셨어요? 네. 체험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해보고 싶어요. 패들보드 탈 수 있고, 요트도 탈 수 있고, 카약도 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체험 기간이라 공짜예요. 와, 이 모든 것이 무료랍니다, 여러분. 자, 이번엔 난이도를 올려서 좀 더 폼나는 종목에 도전해볼까요? 파도를 타는 서핑과 돛과 바람을 이용해 물살을 헤치는 요트의 장점만을 모아 만들었다는 윈드 서핑입니다. 패들보드로 자신감을 급충전한 장미 씨,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근성으로 재도전! 될 듯 말 듯! 설 듯 말 듯 하더니 다시 물속으로 직행! 이거 제대로 배운 거 맞나요? 재교육이 시급합니다. 이제 원래는 세일 세우기 전에 패들링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패들링 하는 법하고 SOS 구조신호를 먼저 배운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장미 씨 덕분에 얻은 오늘의 교훈은요? 배울 때 제대로 배우자. 너무 앞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앞으로 막 갔는데 후진이 안 돼서 아무래도 후진이 안 돼가지고 SOS 신청해도 저기 살려주셨어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바닷속을 살포시 만나보는 스킨스쿠버의 맛보기 체험. 짠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스노클링으로 당신만의 시원한 여름을, 혼자 또는 함께 즐기는 카약으로 낭만 가득한 여름을,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윈드서핑으로 특별한 여름날의 추억을,
여수 바다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해양 레포츠의 세계. 2017년 여름 여수 바다를 시원하게 접수하세요. 와, 참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수 웅천해변이나 소호 요트 마리나 또 여수 박람회장 부근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촬영 당일에도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비가 오락가락했었는데도 뭐 사전 예약 접수나 현장 접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셨다고 합니다. 저도 여름휴가 온다는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려고 지금 이미 예약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여름휴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 바다에서 이 레포츠의 매력에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땡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나 저녁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비 오는 주말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뭔가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도 굉장히 반갑고 의지가 되죠. 반대로 우리나라로 온 이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굉장한 의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강릉에 가면요, 베트남 주부들의 사랑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짜오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강릉 속에 이 베트남을 간다고 해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짜오찌! 신짜오!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제 뒤로 보이는 저 식당, 저기서 오늘 이 베트남 현지 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맛도 정도, 정보도 나누는 베트남 사람들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뚝딱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타양살이 고단함도 스르르 녹아내리는데요. 그 놀라운 힘은 바로 요 쌀국수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입맛도 사로잡아 국수 좋아하는 우리 이웃들의 단골 메뉴기도 하죠. 베트남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진한 국물 일품인 쌀국수로 맺어진 인연,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에겐 살짝 낯선 풍경의 식당 안. 김규현 리포터가 조금 놀란 눈치네요. 제가 지금 얘기만 듣고 여기 딱 식당에 들어와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인전성시입니다.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고향 시장에서 팔던 재료 그대로, 조리법도 엄마가 부엌에서 해주던 그대로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주방입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하는 사람도 서빙을 하는 사람도 모두가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인데요. 소문 듣고 찾아온 한국인도 많습니다. 이 베트남 국수를 제가 이제 3번째 먹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다가 갈수록 입맛이 더 땡기는 맛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여기 앉아서 타지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누구에겐 가고픈 고향의 맛, 또 누군가에겐 신선한 이국의 맛. 국수 한 그릇에 의미도 푸짐하네요. 이 스멜. 향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주방에 한번 들어봤는데, 아니, 여기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이세요? 네, 사장님 와이프입니다. 네? 사장님이 와이프입니다. 이거 닭국수 먼저 그쪽 나와주세요. 6번. 네. 이거 전문가의 막 소스가 그냥 확 느껴지는데,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해물국수 만드세요. 해물국수? 네. 잠깐만. 네. 이게 뭐라고? 해물국수? 네, 해물국수입니다. 해물이 진짜 많이 들어갔네. 이거는 주세요. 육수. 강릉에서 이런 분들, 베트남 분들 이렇게 참 모시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강릉에서 베트남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200명 넘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트남 분이세요? 집 맞아요? 여기 근데 한국에는 놀러 오신 거예요?
결혼했어요. 네? 결혼하고 와요. 결혼? 네. 결혼했다고요? 네. 아 진짜? 아니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21살? 네. 21살?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9개월 됐어요. 9개월? 네. 아, 그 남편분은 어디 계시고? 남편. 여기. 그러니까 여기? 네, 강릉에 있어요. 아, 강릉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이 식당에? 국수 먹으러 와요. 한국으로 시집온 애뜬 세대. 우리도 외국 나가면 김치가 그리워지듯이 강릉 와서 사귄 고향 친구와 함께 가끔 식당에 들러 베트남 음식 먹는 것이 쏠쏠한 즐거움이죠. 돼지고기 덮밥이며 비빔 쌀국수가 먹음직스럽네요. 여기서 국수를 드시면 무슨 생각이 좀 드세요? 고향 떡볶이 생각. 고향 생각? 여기 이거 먹으면 막 베트남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아니요. 들어요. 들어요? 네. 왜 안 그렇겠어요? 밥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헛헛한 가슴이며 그리움의 대상을 한 그릇 고향 음식으로 달래보는 거죠. 그녀들은 타향의 고단함을 잊고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은 온 지 한 4년 좀 넘었어요. 4년이요? 네. 그럼 아직 결혼하신 건가요? 네, 지금은 둘째 임신하고 있어요. 아, 지금 뱃속에 아기가. 한국말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문화 그 차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죠. 여기가 지금 베트남 음식점이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먹고 보니까 교황 맛이랑 네. 좀 비슷하니까 엄청 좋았어요. 베트남에 있는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엄마를. 아,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가? 네, 여기에요. 여기 이분 엄마예요. 어머니세요? 네. 직접 또 와서 딸 이렇게 한국에서 사는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Thì mới ban đầu á, thì gả về bên nước bên đây mình cũng lo sợ nữa. Rồi thời gian này thấy con mình đi sống với rể nó cũng thương yêu con gái mình.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감마. 아, 어머니 사랑이 저한테까지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손에 어떻게 저 좀 사위 삼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여동생. 아하. 남동생뿐이에요. 아, 김기환 씨가 계속 마치 장모님처럼 저를 생각해서 동생이. Con gái còn cháu. cháu. 여동생 없지만은 조카만 있대요. 조카? 괜찮아요. cháu ngoại chưa không? 오케이. cháu ngoại ok à? 제 신부가 베트남에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아, 갑니다. 조카는 몇 살입니까? 조카 몇 살? 어머니. 어머니. hỏi mẹ. 아니 어머님 말고 조카 나이. bao nhiêu tuổi rồi? cháu ngoại 17 tuổi. 17살 안 돼요. 17살이요? 네. 아직 안 돼요. đẹp gái lắm. cháu ngoại đẹp gái lắm. 조카가 이쁜데요. 이쁘다고? 3년 있다가 베트남 갑니다. 바람 사람이에요. 20살 되면 오케이? khi nào là tới 20 tuổi. 3년. 오케이. 아, 좋아. 넉살 좋은 김기한 리포터. 예비 신부감도 찜했겠다. 국수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요. 국물째 들이키네요. 진짜 그 베트남 현지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면발 자체가 좀 탱글탱글하고 육수도 확실히 이 베트남만의 어떤 비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내친김에 베트남 모자까지 선물 받고. 지금 매공강 뒤에 딱 펼쳐진 거 보이십니까? 촬영 1시간여 만에 베트남에 완벽 적응. 메콩강 근처에 가서 살아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네요. 진짜 장가 가야겠어요. 현지인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쌀국수가 훨씬 더 육수나 어떤 국물의 깊이가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속이 진짜 너무 뻥 뚫리는 그런 기분. 어머,
기환 씨가 분위기 제대로 내네요. 얼큰하게 쌀국수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이 즐기는 코코넛 한 잔의 여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쩌면 뜨끈한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건 끈끈한 삶의 내음일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 고향을 떠올리고 강릉 속의 작은 베트남을 만들며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방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네, 강릉에서 만난 베트남 참 푸근하면서도 정겨운데요. 저는 베트남 쌀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먹던 그런 베트남 쌀국수와는 다르더라고요. 뭔가 사진 속에서만 봤던 정말 현지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베트남 쌀국수의 모습이었는데요. 저 베트남 쌀국수를 맛보러 저는 강릉까지 가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에서 몇 년 생활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립고 힘들었던 게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도 이곳에서 현지에서 먹던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주 여성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든든한데요. 앞으로도 한국 정착기 행복하게 저희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여름이니까 어디든 그냥 떠나고 싶다, 집에 있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위는 날릴 수 있고요. 또 마음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명 힐빙 스테이인데요. 지금 충북 봉화로 가보시죠. 높은 빌딩이 가득 꽉 막힌 도시에서 가슴 뻥 뚫리는 힐링이 필요하다면,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로 웰빙을 체험하고 싶다면 주목하시라. 자연의 손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니 춘향목으로 힐링과 웰빙 모두 잡은 봉화 목재문화체험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힐빙스테이의 유명세를 입증하듯 이른 아침부터 체험객들로 북적이는 한누리 전원생활센터. 다들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영천에서 온 잔나무팀입니다. 구미에서 왔고요. 저희는 탄핵에서 왔습니다. 파괴될 수 있다고요. 이미 힐빙스테이의 꿀재미는 전국구로 퍼진 지 오래.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니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호기심 가득한 눈이 아이들의 마음을 대신 보여주고 있죠. 나무가 주는 치유 능력을 체험하고 목재에 대한 이해와 가족들 간의 긴밀한 유대를 쌓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자 체험객들의 하루를 책임질 힐빙스테이의 또 다른 자랑. 온 가족이 누워도 뒹굴어도 충분한 드넓은 숙소가 그 주인공. 아이들의 2층집 로망을 잠시나마 이뤄주는 복층구조에 오늘 아이들의 아지트로 낙점됐다. 아랫집 윗집 눈치 보느라 집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했던 아이들. 오늘만큼은 해방을 외친다. 숙소가 산에 둘러싸여갖고 공기도 맑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도 아늑하고 애들 놀기 좋게 2층도 있고 그래서 전체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순도순 가족과 둘러앉아 여유로운 점심을 먹고 이제 본격적인 춘향목 탐방에 들어갈 차례. 춘향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목재문화체험장. 바닥과 벽면, 천장 모두 나무로 되어 있어서 저절로 눈이 가고 춘향목의 향으로 물든 이곳에선 눈과 코가 모두 즐겁다. 춘향목을 눈으로 배웠으니 이젠 만들어볼 차례. 뚝딱뚝딱 고사리 손으로 제각각 열심인데 나무와 함께하는 체험으로 아이들의 맑은 눈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아이들하고 같이 즐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취지로 인해서 같이 어울리니까 가족 간의 화합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즐거운 하루. 평소에 하지 못한 많은 대화로 더 가까워지는 가족이다. 나무로 만들어서 일반 플라스틱이나 철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좋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게 필요한 물건 같은 거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나뭇잎을 이용해서 손수건에 자연을 담아보는데 각기 다른 개성으로 누구보다 즐거운 모습으로 나만의 손수건을 꾸며나가는 아이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 저마다의 생각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손수건이 만들어졌다. 조용했던 이곳이 숲속에 흐르는 노랫소리로 들썩이고
우드 음악회라는 이름답게 목재악기의 공연이 펼쳐지는데 멋진 음악 잠시 감상해볼까요? 음악도 너무 좋고 가족들이랑도 와서 너무 좋아요. 잔잔한 멜로디부터 온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신나는 음악까지 모두의 취향 저격 제대로 하니 흥이 난다 흥이 나. 자연에서 즐기는 음악 콘서트 힐링 제대로 했다. 애기하고 같이 와서 신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신나는 이 기분 여기서 멈출 순 없겠죠? 산림 휴양도시 봉화에서 맑은 공기를 빼놓으면 섭하죠. 마음껏 즐기고 가자고요. 힘들었어도 공기가 좋아요. 아, 그래? 오랜만에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여유로움을 만끽해보는데 나무를 보고 걷자니 눈의 피로도 풀리고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숲속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껴보자. 자,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어요. 하나. 자연의 정기 제대로 받고 가는 체험객들. 봉화의 맑은 공기, 여러분의 몸속에 저장. 제가 부는 바람으로 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입이 두드라고 부딪혀서. 아이들에겐 그저 신기한 자연악기, 어른들에겐 추억이 가득 담긴 풀필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간다. 춘향목 골든벨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춘향목배 골든벨 퀴즈. 낮에 배운 춘향목에 대해 재밌게 복습할 수 있는 기회. 맞춰도 틀려도 춤추면서 신나니 패자는 없다. 춘향목은 잎이 몇 개일까요? 즐거움 가득한 골든벨 퀴즈. 동점자의 순위 결정엔 아빠의 댄스만이 살 길이니 어머 아버님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오늘만큼은 내가 댄싱킹. 1등에서 너무 좋고 선물 받아서 더 좋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샘솟는 힐빙스테이의 밤은 깊어가고 번쩍번쩍 화려한 조명에 함성 소리까지 클럽 못지않은 열기 뿜어내니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되겠다. 캠프하면 빠질 수 없는 바베큐 파티. 숯불에 구운 고기는 호불호 없는 맛을 자랑하죠.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수많은 캠핑 경력 원 없이 뽐내보리. 가족들하고 오니까 더 낭만적이고 진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뭐 많이 음식도 못 해주고 했는데 밖에 나왔을 때는 또 아빠가 해주면 또 맛있고 또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솔잎과 함께 먹는 봉성 숯불고기가 유명한 봉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솔잎과 함께하는 봉화 스타일로 고기 대령이요. 오늘 하루 자연 속에서 신나는 체험으로 즐거웠던 아이들도 오랜만에 저녁 식사 준비해서 해방된 엄마들도 맛있게 먹는 봉화표 솔잎고기. 그 맛은 말해 뭐해. 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 봉화에서 음악도 듣고 또 아이들과 같이 목재 나무 인형도 만들고 또 이게 저녁에 난토니 구워준 고기도 또 맛있게 먹고 오늘 정말 최고 날이었고요. 난토니 더 멋있어 보이네요. 오늘 최고다. 캠프에서 하루의 마무리는 캠프파이어만 한 게 없죠. 가족들의 환한 마음을 대변하듯 활활 불타오르는데 힐빙스테이에서의 하루의 마무리는 신나는 댄스. 좋은 추억도 만들고 잘 놀다 갑니다. 힐링과 웰빙이 공존하는 곳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힐빙스테이는 올해 10월까지 계속되니까요. 이번에 참여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엔 꼭꼭 신청해서 자연 속의 힐빙을 느껴보자고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힐빙스테이. 우리 모두 함께해요.
네, 화면을 보니까요. 이 봉화 목재 체험장이 무엇보다 좋은 게 숲속에 위치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잔디밭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또 자연 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또 제공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봉화 목재 체험장은요. 이 밖에도 뭐 전망대, 놀이시설, 카페, 식물단지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 편안하게 힐링을 취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 계획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자연을 좀 더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요. 이런 곳으로 여행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여행을 하러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할 때는요, 뭐 대표적인 곳 몇 곳을 둘러보기만 하는데요. 진짜 여행은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한번 느껴보는 게 아닐까 합니다. 청주에 가면요, 그렇게 구석구석을 훑어볼 수 있는 아주 펀한 여행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가시죠. 먹고 즐기기만 하는 여행은 재미없습니다. 청주 역사를 빛낸 유명 인사를 즐거운 게임과 함께 찾아보고 대학 독립! 지역 작가들의 각양각색 이색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올라오라. 가족, 친구, 사랑하는 연인 누구라도 좋습니다. 행복 가득 작품 사진 남기기. 아주 특별한 청주 여행 함께 하시죠. 조금 무덥긴 하지만 화창한 하늘이 좋은 초여름 어느 주말. 이른 아침부터 한 무리의 관광객들 여행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일정이 적힌 책자를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하는 게 오늘 뭔가 특별한 여행을 하려나 봅니다. 도대체 무슨 여행일까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어떤 코스 선택하신 거예요? 아, 마스터에서 뭐 생활 그거 맛집 그거에서 그거에 혹해가지고 맛집 얘기예요. 좋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먹어봅시다. 모두가 기대 만발 맛집 투어를 비롯해 청주 곳곳 숨은 명소들을 특색 있는 콘셉트로 엮어 즐기는 여행. 이름하야 청주 펀 투어인데요. 오늘 여행 코스부터 남다르답니다. 청주에 정말로 우리 역사를 이제 알 수 있는 영웅들을 찾는 코스하고요. 그리고 청주의 맛집, 그다음에 달인들을 찾는 코스, 그리고 청주에서 사진이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그 핫스팟 코스를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저희들이 청주 그 시내 관광을 좀 스토리 있게 좀 알고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청주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여행. 신청자 모집 공고를 내자마자 문의가 쇄도하고 신청이 폭주했다는데요. 오늘 참가자들 운이 좋았네요. 아니, 딸이 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가서 하루 놀다 오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내막도 모르고 왔어요. 우리 고장에 저 역사적인 발자취 찾아서 어른들이 유명하신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려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무척 신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 신나게 즐겨야죠. 총 3팀으로 나눠 출발한 여행팀 중 첫 번째 팀이 도착한 곳은 손병희 유허지. 조선 동학농민운동의 3대 교주이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청주를 빛낸 인물이죠. 손병희 선생의 생가 유적지입니다. 자, 묵념 한번 할게요. 묵념. 이곳에서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큰아들이 역사를 좋아해서 오늘 온 게 아이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역사 유적 탐방이 꼭 필요하고 의미 있기는 하지만 그저 설명을 들으며 돌아만 본다면 따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기다가 제가 나눠드린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이제 의상을 저희가 완성을 시키면은 상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과 함께하는 재밌는 게임. 정해진 시간 안에 손병희 선생에 관한 퀴즈도 풀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덕분에 역사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션은 뭔가요? 숨은 그림 찾기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요. 컨닝하기도 하고. 찾고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몇 년 만에 하신 것 같아요? 한 30년? 40년?
오늘 저희들이 그 영상도 보고 또 우리 손백여 선생 유어지에 와서 직접 만세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준비 시작. 만세! 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담아 목청껏 만세 외치기. 만세! 와우. 우와, 다들 애국자네요. 만세를 대한민국 엄청 치면 돼요. 대한민국은 목소리 작게 하시고 만세를 좀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대한민국 독립 만세! 자! 큰 목소리로 만세! 동작까지 함께 대한! 독립! 만세! 역사책으로 공부하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재미있어요. 청주 시내 번화한 거리에도 열기가 가득합니다. 네, 저희는 마스터 코스고요. 마스터 코스는 청주의 달인과 장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 청주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어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모든 제품들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이 코스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투어팀이 찾은 곳은 지역 예술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청주 프리마켓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날로 번성하고 있는 곳이죠. 놀라워라. 그러게요. 요 아기자기한 건 도대체 뭘까요? 양모로 만든 거예요. 직접? 네네. 하나하나? 네, 상자까지 다 만든 거예요. 젊은 예술가의 감성으로 완성한 갖가지 이색 작품을 비롯해 그 자리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공연을 펼치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장. 여행객들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자체가 거기 가본 적이 없는 데여가지고요. 이런 데가 있구나. 네. 새롭고 네, 갈 때도 의외로 많고 네, 여기 처음 와봤어요. 프리마켓. 그 시간 사진 촬영을 떠난 팀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오라, 청주 사진 마니아라면 모두가 안다는 이곳. 사진 잘 나오기로 유명한 카페에 모여 있군요. 네, 저희는 핫스팟 투어 팀이고요. 청주에 이제 아직은 좀 유명하지 않지만 좋은 장소들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핫스팟을 만들고자 이런 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작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 어깨 쪽으로 살짝 고개 내려보세요. 배경 좋고 모델 좋고 아주 멋집니다. 다정하게 이제 사진 찍고 웃어가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오래간만에 분위기 내고 네, 사진도 잘 나오는데요. 꼬마 모델도 포즈 잡고 하나, 둘, 셋, 짜잔! 사랑하는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모두 김치! 이쪽으로 치워주세요. 엄마 얼굴이 안 나. 됐어. 그 정도 됐어요. 다들 오늘 인생사진 제대로 남기겠는데요? 아니 가족 사진을 찍게 되면은 매번 찍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3명만 찍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4명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사진 찍게 됐어요.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죠. 오늘 찍은 사진 얼마나 잘 나왔을까요? 우리 오늘 같이 한 우리 작가님께서 촬영한 건 또 어떻게 찍었나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찍은 것도 우리 좀 많이 찍으셨어요. 그리고 다 당겼으니까 같이 한번 좀 천천히 보죠. 다정한 친구와 나란히 서서 한 컷. 우정 사진도 예쁘고 젊은 부부와 아이의 사랑 가득 가족 사진.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잘 예쁘네. 함께한 세월만큼 꼭 닮은 중년 부부는 사진 속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델 저리 가라. 포즈 잘 취하던 가족은 작품을 여러 장 남겼네요. 가족 사진도 가족 사진인데 이렇게 같이 있는 인생의 딱 단 하나뿐인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스튜디오 같은 데서 찍는 것처럼 너무 정형화된 그런 모습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념사진과 더불어 즐거운 추억도 한 보따리 남기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네,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저희가 가을에 10월 달에 한 번 더 이 새 코스를 더 계속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횟수를 더 많이 자주 해서 시민들과 더 만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빼어난 자연절경을 배경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예술, 구수한 충청도 인심이 살아있는 청주 여행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행에도 유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뭐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그걸 수행하면서 하는 여행이 유행인데요. 뭐 예를 들어 맛집 투어도 있고 뭐 빵집 투어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역사, 문화, 예술을 할 수 있는 이런 투어를 한번 봤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역사 여행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한 여자아이가 말한 것처럼 역사를 책으로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퀴즈까지 푸니까 자연스럽게 역사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고 다양해서 즐거웠던 이 펀 투어, 여러분도 청주 여행 가셨을 때 지금 보셨던 코스 그대로 하셔도 아주 완벽한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곳저곳 우리 함께 여행을 다녀봤는데요. 여행으로 약간 들뜬 마음을 문화예술의 향기로 촉촉하게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우아한 만남 문화인 시작합니다. 그림책 작가 사토 아키코의 한국 첫 원화전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와 어디로 소풍 갈까 등 호호 할머니의 기발한 이야기 시리즈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그림책 작가 사토 아키코.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볼거리가 더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일본의 원로 그림책 작가의 원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특별한 자리 꼭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긍정 사진전 What is Culture가 고흥 도화원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긍정 작가는 순천에서 40여 년 활동해온 지역의 중견 작가인데요. 아름답지 않은 것조차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사진에 있다고 믿는 사진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주 오래돼 생활 속의 일부가 돼버린 도시의 옛 문화를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모노톤의 작품 속에 작가만의 도시 문화에 대한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긍정 작가의 사진전 What is Culture. 오는 7월 말까지 고흥 도화원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열리는 사토 아키코의 특별전은요, 또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는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작가와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사인회도 있고 또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데요. 9월 2일이라고 하면 아직 먼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 전에 함께 하셔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작가와 만났을 때 그 시간이 더욱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순천 그림책 도서관으로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 YMCA에서는 진로에 관심 있는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로 성장 캠프를 진행합니다. 평소 진로에 고민이 많거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착순으로 모집 중인데요. 캠프 일정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여수 지역 중학생들은 다음 주 금요일인 7월 21일까지 전화 신청 후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나온 번호로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 신대지구 향매로 일원의 차량 속도 저감과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신대지구 율촌 방향에 위치한 중흥 3차 아파트 사거리와 중흥 1차 아파트 사거리에서 향매 지하차도 방향 이 두 곳에 설치 운영 중인데요.
50km 이상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순천시 도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7월 가족 사랑의 날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참가 가족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2층 취미교실에서 열리는 무료 핸드페인팅 체험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